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령어를 마저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 오늘 투영 들어가요. 투영. 이렇게 좀 있네요. 자, 투영이라 함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투영은 뭐 크게 쓰긴 쓰는데 설명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이거 좀 줄이죠. 그래가지고 위로 올려볼게요. 현재 위에 떴죠. 투영 명령 겁니다. 느슨하게 요게 있어요. 느슨하게 예 아니오인데 느슨하게 예로 하면은 제가 요거를 커버해서 엔터하고 여기다 투영을 하고 엔터 하시면 요걸 안 했군요. 다시요. 느슨하게 예로 하고 삭제 아니오, 원래 기체 삭제 아니오로 했어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겁니다. 이것도 히스토리가 걸려요. 히스토리 거시고 커브 선택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투영처가 될 서피스 선택 엔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어점을 켜볼게요. 똑같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자 보세요. 현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어점을 키시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걸 했죠. 히스토리를 걸었죠. 이렇게 올려볼게요. 퍼스펙티브 보시고요. 제가 원래 그려놨던 커브를 이 면에 투영을 했는데 히스토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리고 컨트롤 Z. 그리고 또 뭔가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히스토리 걸려 있죠. 일단 제가 좀 같이 켜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커브 재생성을 할게요. 엔터 8로 잡고요. 차수 3으로 했어요. 확인 눌렀어요. 얘 밑에 것도 똑같이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히스토리가 걸려 있으니까 면이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서 아랫면도 움직인다. 이게 이제 투영의 히스토리가 걸리는 과정이다. 됐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마저 투영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커브를 지워 주시고 얘를 미리 요걸로 아니죠. 요걸 요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투영 명령에서 느슨하게를 아니오로 해볼게요. 요번엔 원래 객체 삭제 아니오로 하고 요거를 투영을 해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찍으실 때 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 만약에 라이트나 프런트 뷰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퍼스펙티브에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투영을 해요. 투영 커브 그리고 엔터 되고 투영처가 될 서피스를 퍼스펙티브에서 정했어요. 일단 되네요. 여기서는. 그런데 컨트롤 Z하고 요번엔 라이트 뷰에요. 라이트 뷰에서 투영할 커브 점 선택 엔터 투영처가 될 서피스 선택 라이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엔터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뭔가 좀 서로 만약에 탑뷰 같은 경우에는 커브와 서피스가 정면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프론트하고 라이트 뷰는 서로 안 보이잖아요. 투영을 할 면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좀 퍼스펙티브에서도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형태 요렇게 방향을 요렇게 잡았어요. 퍼스펙티브에서. 그래서 다시 투영 요거 하고 엔터 요거 엔터 여기선 되네요. 퍼스펙티브에선 돼요. 근데 가끔 안 되더라고. 근데 뭐 일단 되니까 일단 프론트하고 라이트 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 상황이면 탑뷰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프론트 뷰에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탑 뷰에서 안 되고 라이트 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면과 이 커브가 이렇게 딱 육안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투영할 수 있게. 근데 하여튼 요 라이트 뷰나 현재 탑 뷰는 이제는 그 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선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있는데 요거 딜리트 하고요.
느슨하게 아니오로 했어요. 원래 객체 삭제 아니오. 그리고 히스토리를 걸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서 투영할 점 선택, 커브 선택, 엔터하고 서피스를 선택했어요. 엔터. 켜볼게요. 안 변했죠? 이걸 보세요. 자, 그거를 딱 제대로 설명해 드리려면 이걸 요로 빼놓고요. 이걸 하나 Alt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커브를 저걸 할게요. 커브 재생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의 개수는 8개, 차수는 3을 해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투영 눌렀습니다. 느슨하게 아니오예요. 아까 예로 했는데 아니오예요. 그리고 원래 객체 삭제 아니오. 그리고 히스토리를 걸었어요. 커브 선택, 엔터. 탑뷰에서 하는 거예요. 투영체가 될 서피스 선택, 엔터. 이렇게 됐죠. 이제 제어 좀 켜볼게요. 자, 요것도 제어 좀 켜볼게요. 어떻습니까? 얘도 제어 좀 켜볼게요. 좀 퍼스펙티브 활성화시키고 보여드릴게요. 제어 좀 켜볼게요. 자, 지금 현재 2차로 된 원은 느슨하게 아니오로 해도 똑같이 아이소 커브가 제어점의 개수가 똑같고 위치도 똑같죠. 그런데 이걸 변형 가능 커브 재생성으로 해서 완전 원이 아닌 원 같이 생긴 8개의 점을 가진 이 닫힌 원형 커브는 밑에 보세요. 똑같나요? 현재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됐죠?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왜 이거는 안 바뀌냐? 완벽한 원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쪽으로 투영되면서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더라도 완벽한 원은 더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늘어날 이유가. 그런데 이건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제어점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래가지고 투영은 이렇게 잘 보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투영 느슨하게 예 했어요. 느슨하게 예라는 거는 똑같이 제어점의 개수가 똑같아라. 근데 이 차이는 여기에선 차이가 안 나나 느슨하게 예로 했을 때는 얘는 뭐 똑같이 8개가 나올 거고 얘도 8개가 나오고 모양도 똑같겠지만 느슨하게 아니오로 했을 때는 얘는 8개라도 이쪽으로 투영되면서 바뀌고 얘는 느슨하게 아니었다고 해도 완전한 원이기 때문에 투영이 돼도 그대로 똑같은 제어점과 위치를 갖는다. 그거 설명드립니다. 이제 느슨하게 예일 때는 똑같아요. 잘 보세요. 커브 선택, 엔터, 이거 선택하면은 느슨하게 예로 했기 때문에 제어점의 개수가 다 똑같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오일 때 얘는 바뀌고 얘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까요? 보세요. 똑같죠? 아니죠.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고 얘는 느슨하게든 아니든 이렇게 이 완전한 원, 2차수로 된 원은 느슨하든 안 느슨하든 똑같이 제어점의 개수가 위에 거랑 똑같다. 위치도 똑같고 이렇게 킹크도 있고. 그런데 이 8개나 12개 뭐 이렇게 20개 완전한 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투영을 해버리면은 느슨하게 아니오로 했을 때는 제어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느슨하게로 했을 때는 그냥 똑같이 제어점의 위치와 개수가 같아진다. 이래서 투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됐고요. 요 투영도 있네요. 요 투영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커브 끌어오기 이건 그냥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눌렀어요. 이것도 느슨하게 이런 거 작용하죠. 근데 이제 아니오로 할게요. 아니오로 하면 이 원은 원 같은 이 원은 제어점이 바뀌고 안전한 원은 2차식인 완전한 원은 제어점이 2차수인 안전한 원은 제어점이 개수가 안 바뀐다. 느슨하게 아니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고요. 다른 얘기고 여기 투영된 커브는 지워버려야 돼요. 딜리트 하고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하고요. 자, 이렇게 평면이에요. 평면상에서 제가 요걸 내리면 커브 끌어올리기를 내리면 점 선택하고 엔터 얘를 선택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없어졌냐면 여기서 원래 계획 삭제 예로 해놨잖아요. 이걸 아니오로 하고 자, 했어요. 커브부터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하고 면 선택. 자, 아무 상관 차이가 없어요. 이 평평할 때는 이 커브 투영 명령어나 커브 끌어올리기나 똑같습니다. 평평할 때. 그런데 자, 이걸 하나 알트 치고 복사를 할게요. 자, 됐어요. 얘를 차수 변경을 하고요. 디그리로 3 엔터 3 엔터 했어요. 그리고 제어점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잡고요. 이제 초록 이게 V 방향이죠.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잡히겠죠. 얘를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동그래졌죠. 그리고 얘네들을 커브를 길로 옮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명령어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곡면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이 명령어가 틀려요. 이거하고 이걸 하나 더 만들게요. 더까지 됐고 이렇게 해서 알트로 복사하고요. 갔어요. 자, 보시면 똑같은 구조인데 요번엔 요 명령어 처음에 요 명령어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명령어를 내릴게요. 요 명령어를 내렸어요. 느슨하게 아니오로 해서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고 원래 객체 삭제 아니오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투영했어요. 엔터. 위에서 탑뷰에서 보시면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 찍었잖아요. 탑에서 내려 찍으니까 밑에 원이 이렇게 생겼지만 퍼스펙티브에 밑에 투영돼서 원이 두 개가 생겼지만 탑뷰에서 보면 꼭 하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죠. 정확하게 위에서 그냥 90도로 찍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명령어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명령어는 똑같이 느슨하게 아니요 뭐 원래 객체 삭제 예로 하고 아니오로 하고 자, 여기 커브 클릭하고요. 엔터 친 다음에 면을 클릭했어요. 엔터. 자, 보십시오. 탑뷰에서 보시면 얘는 바로 내려 찍었기 때문에 이 면에 붙은 이 커브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똑같이 있는 거죠. 그 위치에. 그런데 이건 보십시오. 이 명령어, 이 두 번째 명령어, 요거. 커브 끌어올리기는 자, 보세요. 위에서 내려 찍어 눌렀는데 위에서 보면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줄었죠. 이쪽으로. 이게 왜 그러냐? 이 명령어와 이 명령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명령어는 자, 보세요. 방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보세요. 법선 방향으로 쭉 타고 이렇게 변하죠. 쉽게 얘기해서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어지는 형국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가 좁은데 넓은 쪽으로 가죠.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넓은 쪽으로 이렇게 넓은 쪽으로 곧 뭐냐 위에가 넓겠죠. 이 커브의 위치는 이거보다 위잖아요. 위에가 넓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탑뷰에서 보시면 이 방향이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에가 넓은 데서 이쪽으로 내려 찍으면 오히려 거꾸로 좁아지겠죠. 지금 이게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왜 이쪽으로는 좁아지고 이쪽은 또 안 좁아졌잖아요. 이쪽. 이 양쪽은 안 좁아지고 이쪽만 좁아졌냐. 자, 보세요. 한쪽으로만 둥글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Z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요. 얘를 또 내렸어요. 그럼 현재 이렇게 나가죠. 만약에 퍼스펙티브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이제 또 좁은 데서 넓어지고 좁은 데서 넓어지고 좁은 데서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쪽도 좁은 데서 넓어지고 좁은 상태에서 넓어지고 이런 상태잖아요. 위가 넓고 밑에가 좁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커브가 이 밑에 생성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좁아지는 커브가 생기겠죠. 근데 요번에는 어떠느냐, 양쪽으로 구부렸기 때문에 좁아지는 그게 틀립니다. 아까는 한쪽으로만 좁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명령 내릴게요. 요거 엔터, 요거 엔터.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쪽도 좁아지죠. 이쪽도 좁아지고 이쪽도 좁아지고. 이렇게 이런 방향, 이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펴지는, 넓게 펴지는데 바닥이 작아지고 위에가 넓어지는 형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얘를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없어지고 딜리트 그리고 방향을 바꿨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떠냐? 이 분속도 방향을 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그러면 바닥이 있을 때가 제일 넓고 위에 있을 때가 좁아지잖아요. 이 위치에, 그러니까 이 커브가 있는 위치는 이 면보다 위니까 당연히 좁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커브가 이 밑으로 투사가 되면 바닥은 넓으니까 더 이 원보다 넓어지겠죠.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별건 아닙니다. 자, 커브 엔터 바닥 찍었어요. 자, 보세요. 넓어지죠. 양쪽으로 복고 그대로. 이게 지금 넓어지는데 법선 방향대로 넓어진 거예요. 아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법선의 이 방향. 이 방향대로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넓어지고 맞춰서 넓어지고 맞춰서 넓어진 겁니다. 그냥 막 넓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영은 끝내기로 하고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장자리 복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요 보시면 메시 가장자리 복제는 이 메시가 있어야 되죠. 메시가. 요거 메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요거 제일 앞에 있는 거. 요거 서피스 폴리서피스로부터 메시로부터 폴리서피스. 이제 변환해 주는 거. 요거 한 가지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요 명령은 가장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면이 가장자리 하나예요. 이게 또 하나고 요게 또 하나. 그래서 총 가장자리가 4개인 이 사각형의 서피스입니다. 단일 서피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걸 하면은 가장자리 복제 클릭 엔터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가장자리에서 하나의 커브가 복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자리 복제 누르고 전부 다 해서 엔터. 그러면 뭐죠? 4개가 다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떨어진 거예요. 각자 한 가장자리씩 있는 거니까 컨트롤 Z 하고요. 이건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설명할게요. 왼쪽 클릭하면 서피스나 폴리서피스로부터 메시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클릭하면 메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각형 메시 옵션 해가지고 좀 높여주면 메시 수가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메시인 겁니다. 속성 보시면은 여기 좀 색깔이 뿌연 거 있잖아요. 얘하고 이렇게 여기 아이소 커브가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표시 보면은 표시가 안 한다. 속성창 들어가시면 열린 메시로 나와 있죠. 그런데 얘는 열린 서피스. 그건 뭐냐? 이 열린 메시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우클릭 있잖아요. 메시 가장자리 복제. 그럼 이거 메시 가장자리 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이어져 나오네요. 메시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보면은 있죠? 요거. 그럼 이건 무엇이냐? 열린 커브인데 제가 좀 켜볼게요. 요렇게 나오네요. 이상하게.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요게 생성이 됐겠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겁니다. 일반 서피스 가장자리 복제고, 오른쪽 클릭하면 요 메시가 이렇게 요 서피스를 요거 클릭해버리면 메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가 된다는 얘기인데, 요 가장자리도 복제할 수 있다. 요걸로 하면은 요걸 우클릭하면은 오른쪽 클릭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테두리 복제잖아요. 아까 걸 또 괜히 지웠네. 테두리 복제 이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자리 복제하고 테두리 복제 이건 비슷할 건데,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또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테두리 복제는 여기 전체다. 그림처럼 얘는 한 면이지만 얘는 전체다. 그러니까 어떠냐? 전체 여기를 딱 클릭하고 엔터. 얘를 딱 빼보면 얘는 닫힌이죠? 테두리 복제니까. 근데 얘는 전체를 다 이렇게 싹 드래그 했을 때 딱 되면 가장자리 한쪽만 복제했는데 4군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전부를 다 했으니까 각자 떨어져 있겠죠? 그 차이예요, 얘하고. 아시겠죠? 됐고요. 그리고 요거
면 테두리 복제는 이거하고 또 틀리죠. 면 테두리 이것도 되진 않겠습니까? 근데 될란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제 어떤 닫힌 서피스나 뭐 이런 좀 뭐라 그러죠? 두께가 있는 입체형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되지 않을까? 이것도 되죠.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입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뭐 입체가 됐을 때 어디 보자. 요거겠죠. 뭐 면 테두리 복제. 그럼 여기 면을 클릭하라 그러면 면 딱 클릭하면 엔터하면 이렇게 복제되고. 예를 들어서 이 명령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복제할 서피스, 폴리 서피스. 이건 전체가 다 잡히죠. 그러니까는 복제된 테두리가 없습니다. 나오지. 그런 차이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입체화된 폴리 서피스, 닫힌 폴리 서피스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명령어는요. 요거는 그냥 면 요런 거. 요거는 가장자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꾸 거기를 누르네요. 아이소 커브 추출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탑뷰에서 보시면 요게 아이소 커브죠. 요것도 아이소 커브. 근데 이 아이소 커브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을 둔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거 아이소 커브 복제 추출 딱 클릭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면을 따라가잖아요. 이 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이소 커브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전환.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때 여기 아이소 커브 추출할 때 전환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방향 뭐 U, V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전환 누르시면 U가 바뀌고, 또 전환 누르시면 V로 바뀌잖아요. 자, 제일 앞쪽에 현재 방향이 V로 되어 있죠. 전환 누르면 U예요. 근데 여기 방향을 딱 클릭하면 모두가 있어요. 그럼 UV 양쪽 다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했어요. 엔터. 그러면 이 면에서 이렇게 아이소 커브를 추출한다. 커브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열린 커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이소 커브는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와이어프레임 추출인데 현재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을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소 커브와 테두리를 이렇게 프레임이랑 그 커브로 전체를 다 추출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일단 단순한 면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단순한 면으로 해놨어요. 딜리트하고 내가 이거를 어디 보자. 요걸 서피스 재생성을 해서 재생성할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서피스 재생성할 커브 또는 뭐지? 클릭이 안 되죠? 자, 다시 서피스 재생성. 왜 클릭이 안 되죠? 잠시만요. 이거 좀 뭔가 좀 잘못하 잠깐만요. 얘네요, 얘. 어쩐지. 나 이거 몇인 줄 알았더니 이거 저거네. 딜리트 하고요. 닫힌 폴리 서피스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서피스 재생성을 할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8개, UV 다, 이거 좀 올리고요. UV 다 8개, 3차 다 3차로 바꿨어요. 확인. 이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아이소 커브도 많고, 테두리도 있죠. 이럴 때 전체를 다 복제한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추출은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그래서 빼보시면 테두리하고 안에 아이소 커브에 그 아이소 커브를 전부 다 커브로 추출한다. 이렇게. 그럼 이런 데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거 뭐야. 요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래갖고 지름이 뭐, 점이 엔터, 이러면 이런 형태를 만든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형태에.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써서 뭐 이런 걸 만든다. 이런 뭐 철망 같은 걸 만들든 뭐 어떤 이런 구조물들을 할 때도 뭐 둥근 구조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프레임들이 들어간 것들을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이 면으로 형태를 잡아서 거기 아이소 커브와 테두리를 추출해서 이런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어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고 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직으로 블렌드 한번 해볼게요. 거의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될 것 같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트 됐어요. 네, 저도 지금 안 쓰던 것들은 이렇게 요 명령창을 보면서 유출을 합니다. 요 명령창을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조겠죠. 수직이라고 또 하니까 설명하기 편하게 수직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블렌드할 첫 커브 선택. 그러면 이 가장자리도 그런 역할을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할 거니까 뭐 여기 아니면 첫 번째는 여기 가장자리겠죠. 뭐 아니면 여기 가장자리거나.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가장자리 했어. 블렌더의 시작점을 커브상의 점으로 이동. 이쪽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끝점을 잡을게요. 매듭점. 그럼 수직으로 블렌더할 두 번째 커브 선택 딱 했어요. 그럼 저도 여기 끝점으로 잡을게요. 또 커브상의 점을 지정하라니까 저 여기 하나 여기를 집었으니까 밑에 여기도 여기를 집어볼게요. 딱 그러면 여기에 이런 제어점을 켜볼게요. 공류를 맞춰주는 이렇게 여기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 하나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건 2차라고 그랬죠. 이렇게 맞춰주는 커브를 하나 생성한다. 자, 그럼 다시 중간에 세우면 어떨까요? 수직으로 블렌드 여기 했어요. 그래갖고 미드점 체크하고요. 중간점, 여기서는 중간점이죠. 이렇게 해서 중간점 선택했어요. 그러면 또 위에 보시면 수직으로 블렌드할 두 번째 커브를 선택하라는. 그럼 이쪽이겠죠. 그리고 또 블렌드의 끝점을 커브상의 점으로 지정. 아까도 여기 중간 했으니까 여기도 여기 중간.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게 생기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프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진다. 이거 결합 되겠죠? 결합. 됐습니다. 이렇게. 판을 뒤집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끝내고요. 이거는 개체 교차. 뭐 이거 이왕 한 김에 딜리트 해버리고요. 커브는 지워버리시고요. 개체 교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를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위로 올려줄게요. 그래갖고 교차하도록. 좀 뒤로 더 뺄게요. 헷갈리니까 아이소 커브가 있어서. 자, 개체 교차란 이 물건과 이 물건이 교차를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그 범위까지의 또 커브를 그려주는 거 봅니다. 개체 교차, 엔터. 이렇게. 여기 커브가 생겼죠? 일단은 저 건볼 꺼볼게요. 자, 이렇게 커브가 생긴다. 이게 개체 교차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건 안 할게요. 이것도 윤곽도 윤곽 한번 해볼게요. 윤곽 이거 의미가 있을래나?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건 안 해요. 그리고 윤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윤곽을 만들 개체를 없잖아요. 그럼 개체를 만들어야죠. 윤곽을 만들 개체. 그래 일단 모래도 한번 커브를 그려본다. 자, 그리고 윤곽 개체 선택. 일단 위에 거는 일단 보지 마세요. 결합, 커브 결합 없음으로 돼 있으면 없음과 있음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없음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 일단 개체를 했다. 윤곽을 만들 개체를 선택했으면 엔터를 쳐라. 윤곽의 평면의 기준점은 그래 일단은 뭐 가로 지르는 것 같으니까 수직인 방향.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직은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약간 세로로 한번 누였어요. 이렇게 옆으로 각도를 주소 엔터. 윤곽 사이의 거리. 지금 여기 친 거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엔터.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커브를 한번 그어볼게요. 점. 아까 2는 어떤 개념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었어요. 그럼 이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2라는 얘기 같은데. 재볼게요.
점, 아니잖아. 점 3.5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여기서 이렇게 됐다. Z 다시요. 윤곽을 만들 개체 선택. 여기 좀 보면 윤곽을 만들 개체를 선택해. 이게 지금 내면이 다 걸리니까 폭발을 하고요. 요거 일단 없애버릴게요. 옆에까지 생기니까. 그러면 다시 윤곽 만들. 우선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엔터. 윤곽 평면의 기준점. 그래, 여기서부터 나는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눌렀어요. 윤곽 사이의 거리, 요번엔 좀 바꿔볼게요. 1 엔터. 여기가 1이라는 소린가요? 다시 거리를 한번 점에서 1이 넘잖아. 1.7이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폴리라인은 시작이 아니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서 딱 걸리네요. 자, 윤곽을 만약에 두 개를 선택했어. 엔터. 이게 저거네요. 윤곽 평면의 기준점. 이것도 투영하고 비슷한 거네요. 이렇게 일단 찍었어요. 윤곽 사이의 거리가 1이다. 윤곽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그래, 엔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얘가 지금 딱 이렇게 지나치는 교차점에다가 뭔가를 만들다 보니 점이 생성되는가 본데, 그럼 면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이렇게 걷으니까 뭐 이런 거기에 교차하는 커브가 생기겠죠? 그걸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프트. 쉽게 얘기해서 로프트. 확인하고 커브는 딜리트. 해서 다시 윤곽 개체 선택 했다. 엔터. 기준점은 그냥 여기서 잡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거리는 그냥 일로 하겠다. 엔터. 이렇게 생기네. 근데 왜 거리가 윤곽 사이의 거리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본데, 여기 잠시만요. 그러면은 요걸 찍고요. 근처점하고 수직점을 찍을게요. 수직점, 근처점, 수직. 그러네. 이걸 이제 확실히 면을 그리고 하니까 알겠네요. 당연히 여기는 1이고 1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거지. 그러네요. 그거네. 자, 이제 마무리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형태를 보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찍었어요. 윤곽 개체 선택했어요. 그리고 완료되면 엔터 했어요. 윤곽 기준점을 밑에서 딱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프트하고 쉼표 눌러서 각도를 정할게요. 45 엔터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갔어요. 이 방향으로 클릭했어요. 그리고 거리를 2 엔터에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 엔터. 근데 지금 현재 이 방향이죠. 근데 그걸 보세요. 그걸 흘러나오는 걸 엔터 했어요. 1로 했어요. 2 엔터. 이 방향인데 얘는 이렇게 나오죠. 자, 곧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90도인 방향에서 거리 2로 맞춰놓은 거리로 이렇게 옵셋이 된 커브 옵셋처럼 쫙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면 안에서. 다시요. 자, 제가 미리 여기다가 찍고요. 쉬프트 쉼표 45 엔터에서 각도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잠시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점 아니지, 이거 그냥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점을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딱 찍혔죠. 이 점을 기준으로 커브를 이동을 할게요. 이동을 점에 중간점이 걸려라 해서 중간점이 점에 딱 걸렸어요. 지금 제가 이 커브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일단 내비두죠. 마무리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선의 방향은 아마 요거 잘 보세요.
커브로부터 수직 이렇게 해가지고 점 이렇게 아마 이렇게 두 개에서 이제 일단 이게 여기서 90도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에 90도입니다. 자 그럼 색깔을 바꿔놓고요. 레이어에서 흰색으로 바꿔놨죠. 개체 레이어 5에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하고 개체 레이어 변경. 이미 얘네들은 선택을 해놓은 거니까 개체 레이어 변경 딱 하시면 딱 나오시면 하얗죠. 잠가 놓고요. 자 다시 윤곽 들어갑니다. 윤곽을 만들 개체 서피스 선택하고요. 개체를 선택했으면 완료해서 엔터. 윤곽 평면의 기준은 끝점을 잡고요. 이 끝점하고 이 끝점을 잡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윤곽 사이의 거리는 2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했습니다. 방향이 이제 나오는 방향을 보세요. 저는 이걸 그려놓은 게 이쪽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이쪽에 90도로 예상을 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윤곽. 자 이제 이해하셨으면 1, 2타 하시고요. 얘는 윤곽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단면 안 할 거고요. 최단 커브 이거 안 할 거고요. 최단 커브도 저런 거겠죠. 만약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건볼 이러면서 뭐가 이제 하나 알트에서 있으면 여기 거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를 잡아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쓸모가 없어가지고 서피스의 두 점 사이에 짧은 커브를 만들래 서피스가 없잖아요. 일단 이걸 서피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알트 혹시 모르니까 하나 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데 최단 거리 서피스에서 두 점 사이에 짧은 커브를 만들기 위해 서피스는 일단 선택을 했다. 커브의 시작 그래 여기다. 커브의 끝 한 이쯤 할게. 그래 여기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긴다. 그럼 이게 생긴다. 얘 서피스의 두 점 짧은 커브를 만들 서피스 선택하고요. 커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다. 그럼 이게 생기는 거 이게 이 서피스에.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표시가 안 나는데 얘를 제어점을 이건가 봅니다. 이게 대충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다시 해서 U4 V4 해서 33에서 OK 하고요. 얘네들을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아졌지? 커브가 있구나. 빼버리죠. 그래갖고 얘네들 제어점 키고요. 얘네들 예를 들어서 V 방향으로 올렸어요. 탑뷰. 이것도 투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지금 떴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데 아까 그 명령 내릴게요. 요거 최단 거리 클릭하고 끝점에서 내가 한 이쯤 찍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찍은 거를 타고 올라오는 이 면에 붙는 투영된 그 커브가 생긴다. 퍼스펙티브에서 보세요. 탑뷰에서는 그냥 직선 근 건데 여기 클릭하고 퍼스펙티브에서는 이 면을 타고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해서 거리 그겁니다. 그냥 투영하고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 해가지고 요거 잠가 놓고요. 투영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투영 잠가 놓으면 투영이 안 되지. 펴놓고 여기서 커브를 하나 똑같이 끝점에서 끝점 그리고요. 자 이럼 이 상태에서 이거랑 무슨 차이냐? 똑같은 거죠.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영할 커브 선택 레드멘터 그 다음에 이거 엔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나 무슨 차이냐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얘는 뭐 최단 거리라니까 좀 더 가까운 거리로 가줬겠죠. 별 차이 없는 거니까 이 최단 거리와 음영의 투영의 차이는 얘는 여기 올라타더라도 최단거리를 지정해 주는 거고 투영은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쏘고 올라오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할게요. 쓸 일은 한 번도 안 써봤다. 실루엣은 안 할게요. 실루엣이라는 건 뭐 그것도 뭐 테두리 아닐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라도.
그런데 뭐 실루엣이라고 하니까 실루엣 처리할 서피스 선택. 엔터. 그러면 전체가 테두리 복제가 되는 거겠지. 맞잖아요. 이렇게. 단지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 얘는 실루엣으로 한 거고. 그렇다면 얘는. 이거의 차이는 이제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거의 차이겠죠. 얘는 각각 떨어진 커브고, 얘 봐라.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커브겠죠. 그런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이건 단지 다 떨어진 거고, 얘는 이렇게 한 면씩 붙어서 나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중복이나 마찬가지죠. 이쯤 되면 중복이 이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거나 단지 떨어지지 않은 그 차이인데, 그럼 이거 붙이고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결합. 그러니까 이거 중요치 않아요. 나머지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2D 도면, 3D에서 2D 도면 그리실 분은 그리시는데, 일단 설명에선 제외할게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보세요,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입체로 그린 걸 펴서 2D로 도면화를 여기서 시킨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UV, 이거는 중요합니다. UV는 많이 써요. 많이 쓰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면을 요런 걸 그릴게요. 사각으로만 그리면 너무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요걸로 밀어, 적당히 밀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요걸 했습니다. 저걸 걸게요. 로프트를 걸었어요. 또 이렇게 크게 그리냐 요새. 조그맣게 합비해서 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화면을 키우면 되니까 이건 딜리트 해버리고요. 자, 좀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요런 걸 하나 그릴게요. 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맞춰버릴게요. 자, 가면 이 가운데 오죠. 여기와 여기 가운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걸 겁니다. UV 커브 만들기예요. 이거는 만들었어요. UV 커브를 만들 서피스 선택. 그리고 UV 서피스 선택, 커브 선택. 이 커브를 내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료되면 엔터. 자, 보세요. 자, 이런 형태의 뭐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찌그러져서 나온 거예요. 찌그러져서. 피다 보니까 얘도 좀 잘 보세요. 이 형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얘를 하나 컨트롤 C V 해서 이동을 할게요. 중간점. 다 여기에 끼는 거거든. 원래는 다 끼는 건, 안 끼네? 이게 이렇게 넓어졌지? 조금 더 넓어졌다. 거기 이게 더 잠깐만요. 넓어진 게 아니죠. 지금. 똑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끝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이 서피스의 이 끝폭과 틀리네. 이게 끝폭이 틀리네. 조금 틀리네요. 난 같은 줄 알았더니 조금 차이가 치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하여튼 자, 보세요. 컨트롤 Y 좀 넓어집니다. 보니까 넓어지네요. 저는 여기까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폭은 같죠. 여기 폭은 저는 이 폭도 같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기 좀 차이가 치네요. 자, 근데 뭐냐면 그게 여기는 같지만 이 양쪽 여기는 같지만 여기서 찌그러졌잖아요. 양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여기 동그랬던 게 양 사이드 찌그러지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 원이. 쉽게 해서 이 커브가 동그랬던 게 양쪽에서 찌그러졌으니까 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그런 형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피는데 UV 커브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 끝 지점의 그 높이와 여기 끝부분 난 맞는 줄 알았으나 여기 기준으로 맞춰서 그냥 이 사각 박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각 커브 박스를. 그래서 조금 여기 안에 커브를 그려놓은 거는 일로 넘어오면 왜곡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형태는 이렇게 좁은 거였는데 얘는 여기까지 넓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좁아진 형국이 찌그러져 버리는 거지. 커브가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UV 커브 만들기, 서피스를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브가 있으니까 커브를 선택했어요. UV 커브는 서피스 커브 선택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세요. 그럼 이런 직사각의 UV 커브가 나옵니다. 쭉 펴버린. 그러니까 이 높이는 같아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그래서 이 높이와 이 높이는 같아요. 그런데 이 좁았던 곳을 양쪽으로 늘려가지고 잡아당겨서 커브를 만들다 보니 이 커브 자체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는 이 높이는 여기와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이 수평으로 맞춘다고 이 커브를 잡아당긴 만큼 얘네들이 이렇게 딸려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UV 커브. 그리고 UV 커브 요건 안 할게요. UV 커브 적용은, 왜냐하면 나머지 요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뭐 플로우 여기 보시면 서피스를 따라 흐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UV 커브 만드는 거 적용은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복해서 쓸 일이 없어요. 다 이거 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명령어가 아직도 많네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끝내는 걸로.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2D 도면 그리기는 뭐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를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클릭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거 이거 하면은 뭐 완료되면 합니다. 이제 적당히 현재 뷰가 퍼스펙티브라고 현재는 내가 퍼스펙티브에서 했잖아요. 그럼 뭐 아니면 내뷰, 그래, 미국식 유럽식, 근데 그래, 자 내뷰, 이거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비 두고요. 확인 눌렀어요. 자 이렇게 2D 도면식으로 펴진다. 내비로 했으니까 내비 다 퍼지겠죠. 여기도 다 보이겠죠. 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탑 뷰, 그리고 프론트 뷰, 그리고 라이트 뷰,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있을 거고, 이렇게 사각면을 이렇게 다 쪼개서 여기 위, 옆, 아래 뭐 이런 거 해놓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2D인데 뭐라 그러죠? 투각이 되는 그런 형태. 이렇게 요게 그겁니다. 별건 아니죠. 됐고요. 이래서 이렇게 요건 끝났어요. 커브 투영은 끝났고, 요것도 끝난 거죠. 요거 이제 서피스 만드는 거. 얘가 폴리 서피스인데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메시의 수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다 적은 다각형, 보다 많은 다각형, 중간 좀 넣고 확인하면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메시가 나온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합은 뭐 간단합니다. 결합은 간단히 설명하고 끝낼게요. 항상 결합이 중요하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Alt, 요거는 내가 바꿔줄게요. 서피스 재생성, 뭐 이거 443. 그리고 제어점을 2개 켜봅니다. 특성이 틀리죠? 특성이 틀려요. 특성이. 면은 똑같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면의 상태는 똑같지만, 그 속 내용은 이렇게 틀립니다. 아이소커브가, 제어점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동을 했어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붙여놔야 이게 붙은 상태라 결합이 되죠? 결합. 됩니다. 이렇게 내부에 커브 제어점에 저게 틀려도, 제어점의 개수가 틀려도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제어점이 켜지냐? 절대 안 켜지죠. 폴리서피스에는 제어점 안 켜져요. 이렇게 결합은 된다. 그리고 쉽게 해서 폭파하고 얘를 1D 스케일로 줄였어요. 자, 이렇게 간극의 차이가 있어도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이건 길고 이건 짧잖아요. 그래도 결합은 된다. 특성은 이 서피스 내부에 제어점 개수가 틀려도 결합이 되고, 붙어있는 한 길이의 차이가 틀려도 이렇게 일부가 해도 여기는 일부가 결합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결합은.
근데 결합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를 뭐 이렇게 해갖고 발트해갖고 했는데 이동을 해서 제점을 붙였는데 제점을 끼고요. 제가 했어요. 거의 뭐 육안으로 확인 안 되게 했어요. 이게 결합이 되느냐? 결합 안 됩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결합 안 돼요. 뭐 자꾸 그 허용 오차를 조정하면 되지 않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맞춰야죠. 무슨 허용 오차에 기대요. 허용 오차에 기대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허용 오차, 그래서 제가 그거 생략한다고 그래서 0.001로 보통 우리 구조는 허용 오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옵션창 지금 여는 거예요. 단위에 있나? 야, 봐요. 절대 허용 오차 0.001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거 자꾸 바꿔가면서 짧은 거 떨어진 거를 다 컨트롤 Z 이런 거를 막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리 참 요건 여담인데 일단 요 결합 설명한 김에 여기 어디 뭐 결합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두 개 떨어진 가장자리 결합인데 자 했어요. 가장자리 선택 하나 했어요. 이 가장자리를 결합하면 결합 허용 오차가 0.02이 필요합니다. 이 가장자리를 결합하시겠습니까? 얘 하면 붙어요. 붙기는 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딱 맞춰서 붙여야 다음 면을 또 이어 붙일 때 이런 조그만 찌끄레기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허용 오차인데 그 허용 오차를 줄여가지고 막 붙이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자 떨어져 있죠.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요거 두 개 떨어진 가정에 결합하면 얘네 클릭하면 어차피 허용 오차 줄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가 라이노 기계적으로 얘가 허용 오차를 이게 이 정도이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 가장자리를 결합하겠냐? 그럼 얘 하면은 얘가 그 정도 차이가 나도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 사람이 급하기 전에는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 뭐 뚝뚝 떨어진 것도 다 붙여버리게 뭐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정확히 맞춰서 우리가 뭐 미리수를 따지진 않지만 정확히 맞춘다는 건 우리가 일부러 저희가 재서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끝점과 끝점 뭐 아니면 이런데 해가지고 오수냅 써가지고 딱딱 맞추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됐고요. 야 여기를 왜 결합은 이래서 끝내는 거고요. 폭파 결합의 반대죠. 설명할 거 없어요. 폭파는 컨트롤 Z 그냥 이렇게 있는 거에서 폭파 됐죠? 이겁니다. 폭파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에 오른쪽 폭파라면 서피스 추출 요거는 있죠. 딜리트 하고요. 지금 여기 분해의 서피스 수출은 왜 설명을 안 하냐면 오른쪽 클릭하면 되는데 서피스 추출은 우클릭이에요. 근데 이 안에 요거 있잖아요. 평면형 구멍 끝막음의 옆에 서피스 추출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나요?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다소 생소해서 했습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여기 폭파에 서피스 추출 우클릭하면은 여기 또 나오죠. 복사 예 아니요. 아니요로 하면 딱 엔터 하면 뚜껑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때 설명 드렸어요. 근데 그 설명이 여기에 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했지만 여기에 있다. 서피스 추출 똑같은 거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딜리트. 자 그러면 이제 트림인데 트림에는 설명할 부분이 좀 잠깐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작대기를 껐어요. 딱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싹 드래그 하시고 트림 하면 그냥 자르시면 돼요. 이게 교차된 부분은 다 잘려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그것만 주의는 아니죠. 컨트롤 Y. 여기 올렸어. 얘만 올라가면 되는데. 올렸어요. 자, 그 전에, 자, 보세요. 자, 처음에 트림 눌렀어요. 이거 선택 안 하고, 절단 개체 선택. 칼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칼 선택했어요. 엔터. 트림할 개체. 따박 하면 지워지죠. 근데 왜 지워질게요? 얘는 떴는데. 잘 보세요. 얘랑 프론트에서 보면, 떠져 있잖아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지워질까요? 얘가? 자, 이거 대신에 요거 분할은 거꾸로요. 분할 개체
트림은 칼부터 선택하고 이 분할은 잘릴 생선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생선부터 선택하고 칼을 잡는 거고, 트림은 칼부터 잡고 생선을 저기 썰어내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트림 절단 개체 칼부터 잡으라잖아요. 트림은 칼 잡고 썰어버릴 거를 일단 절단 개체 선택하면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썰어버릴 거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썰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트림은 썰어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 그 차이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트림은 썰어서 없애고, 그리고 분할은 썰어서 그 자리에 내비두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트림이 되냐. 자, 분할은 잘 보세요. 먼저 썰어질 것만 더 선택하죠.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칼 선택하는 거예요. 엔터. 안 되죠. 위에 보세요. 분할이 실패하였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트림은 왜 되냐는 얘기죠. 트림은 일단 칼부터 선택하고 썰어질 거 엔터 치고 썰어질 거를 선택하면 썰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없어지냐고. 떨어져 있는데. 자, 거기에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다시 트림 명령 내릴게요. 여기를 그래서 항상 위에 명령창을 보시라는 겁니다. 선 연장도 예로 돼 있고 가상 교차점이 있다는 게 가상 교차점. 가상 교차점이라면 탑뷰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교차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상 교차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오로 내가 바꿨어요. 아까는 예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썰어진 건데 이걸 아니오로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트림. 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썰어질 거 엔터 친 다음에 썰어질 거 선택해요. 아무리 선택해도 안 지워지죠. 이거를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가상교차점 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썰어져서 없어진다. 아시겠죠? 거기까지입니다. 됐고요. 참, 아닙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게 트림하고 분할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 끝냅니다. 근데 분할에서는 한 가지 또 명령어가 또 있죠. 이렇게 딱 아이콘을 대면 이렇게 이 박스가 이게 두 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 명령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려놓을게요. 밑에 거 보면 서피스를 아이소 커브로 분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분할은 지금 현재 뭐가 없죠. 그냥 분할은 이렇게 걷다가 그냥 왼쪽 클릭하면은 일단은 잘릴 거 선택하고 엔터 치고 요거 칼 선택하고 딱 자르면 돼요. 근데 이 오른쪽 클릭 서피스를 아이소 커브로 절단 오른쪽 클릭하면 분할 개체를 선택하라 하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서피스 상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아이소 커브 따라서 아이소 커브를 따라서 서피스 상에 돕니다. 그리고 축소 예와 아니오를 설명해 드려야 되고 전환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세로로 가로로 돌고 싶다 그러면 전환 누르시면 돼요. 가로로 돌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방향이 되고 축소 예라 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또 전환하면 일단 세로로 돌겠죠. 축소 아니오로 하고 내가 여기를 딱 클릭했어요. 엔터. 잘렸죠. 잘렸으나 잘 보세요. 제가 좀 켜볼게요. 얘가 이렇게 됐죠. 얘가 빠져나갔어요. 이만큼 내릴게요. 그리고 제어점을 킬게요. 어떻습니까? 이 잘려나간 이만큼까지 제어점이 여기서 일로 안 오고 그대로 있죠. 그게 이제 축소 예와 아니의 차이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축소 오른쪽 클릭하고 아이소 커브로 자를 거야. 이렇게 하고 축소 예를 누릅니다. 그리고 서피스를 선택해요. 그래갖고 이걸 잘랐어요. 그리고 내릴게요. 아까랑 무슨 차이인지 제어점 켜볼게요. 이 차이입니다. 얘는 여기가 딱 달라붙었고 아까 거는 축소 예로 안 한 거는 아니오로 한 건 여기 있었죠. 제어점이. 근데 딱 달라붙었어요. 둘 다. 그 차이입니다. 됐고요. 어디까지 했나. 이제 투영권 요거 끝났고 그래서 이제 요거 트림과 트림 해제 요거 끝났고요. 요거 그룹과 그룹 해제 그리고 그룹 내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한두 개 하고 요게 좀 많단 말이야. 요게 많고 요렇게 그룹 설명 그룹 해제 설명 그리고 요거 편집점 켜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이틀 정도면 여기 끝날 것 같고, 이틀이나 두세 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하면 명령어는 거의 끝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오늘은 요거까지. 요 세 개만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우선 그룹이라 하면 간단한 거죠. 뭐, 이건 뭐 복잡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좀 여러 개.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저희가 도형 자체로만 그려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막 그리고 만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구색을 갖추려고 이렇게 세 가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룹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다 걸리죠.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룹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룹, 이거 딱 누르면 그룹 해제, 엔터, 전부 다 해제되는 거고. 해제는 설명할 거 없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룹을 할게요. 얘네 그룹에서 일단 두 개예요. 따로죠. 자, 그런데 이제 그룹 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룹에 추가. 이 그룹이고 얘가 있잖아요. 추가할 개체. 얘는 둘이니까 얘네가 그룹이고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추가가 돼야지. 추가할 개체는 얘죠. 그리고 완료되면 엔터. 그러면 얘는 또 다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면 아무 곳이나 한 곳 클릭해도 다 걸린다. 그게 추가예요. 그리고 해제. 그룹에서 해제. 요겁니다. 요건 안 해요. 자, 그룹에서 제외. 야, 나 이거 들어와 봤더니 니네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그룹에서 빠질래. 엔터. 자, 그러면 어디가 그래도 나 따로 갈 거야 하면서 빠지죠. 이게 그룹 해제입니다. 그룹 해제 됐어요. 라이노에서는 이 그룹에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냥 요 클릭 한 방이면 빠이빠이 하고 빠져나갑니다. 됐고요. 그럼 이건 끝난 겁니다. 그룹과 그룹 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남았죠. 편집점 켜기, 끄기.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우클릭 하면은 점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로 그리면 안 되죠. 일단 이걸로 그릴게요. 이걸로 그리고 이제 편집점을 키면은 이렇게 편집점이 나온다. 그리고 우클릭 하면 꺼진다. 요거 클릭하면 또 선택해야 이게 나오죠. 또 얘를 여기 상태에서 우클릭. 어디 갔죠? 이거 우클릭 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점이 꺼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탑뷰에서 보세요. 선택하고 편집점 켜기. 켜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편집점 필요 없어 끌래 하면 편집점 우클릭. 없어졌죠? 요겁니다.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요. 점 표시, 점 끄기. 그리고 이 안에 기타의 뭐 간단한 거 다 아니에요. 요거 하고 요거는 있는 여기 아까 여기서 했으니까 요거 하고 요거 한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안 할게요. 웨이트 편집 이건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설명을 해서 요거하고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설명하고 이 안에서도 필요하면 더 설명하고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들 하시고요. 뭐 방법 없습니다. 공부는 처음에 좀 요 기간 여기까지 하는 기간만 넘어가면 저도 좀 한시름 덜겠어요. 왜냐하면 하면서도 솔직히 좀 뭐라 그래야죠? 지겹습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설명할 부분은 꼭 설명해야 될 부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